ITQ 엑셀 자격 시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고 정보기술관리와 실무능력 수준을 등급화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이 시험은 필기시험이 없고 실기시험으로만 실무능력을 평가합니다. ITQ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인터넷 이렇게 5개의 과목 중에서 선택해서 응시를 하도록 합니다. 등급은 등급 기준은 5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합격자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기존의 기출문제에 나와 있으므로 미리 숙지해서 수험에 임해야 합니다. 엑셀 시험은 하나의 통화 문서 내에 제1작업에서부터 제4작업까지 해서 4개의 시트를 작성해야 해요. 제1작업은 자료를 입력하고 그 자료에 대한 셀에 서식을 정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그리고 함수가 6개가 나옵니다. 제2작업은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표 서식이 나오고요. 제3작업은 부분합이나 또는 피벗 테이블이 나오죠. 제4작업은 차트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파일 내에 4개의 시트가, 4작업의 시트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음, 첫 번째 전략은 제1작업의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예요. 혹시 정확하게 틀리게 오답으로 O 입력을 하게 되면 2작업, 3작업, 4작업 계속해서 자료가 잘못 입력된 걸로 인해서 틀리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함수인데요. 함수의 패턴을 잘 숙지해서 반복 학습해서 이 함수를 잘 해놓으시면 시험 볼 때 함수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문제의 조건을 잘 인지하여서 출력 형태대로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 형태대로 차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이제 ITQ 엑셀 시험의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입력하기에 앞서서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험지 맨 앞부분에 보면 답안 작성 요령이 있어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를 1로 만들어 줘야 하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조절이라는 말은 자료가 눈에 다 보이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당 작업란에서는 각각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총 4단계, 즉 제1작업에서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을 만들고 시작을 하고 나머지 제4작업은 나중에 차트 작성할 때 그때 만드셔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입력을 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트 이름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아랫부분 시트명을 보시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의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여서 여기에 제1 작업 엔터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2 작업 써주시고, 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3 작업 써줍니다. 세 개의 작업 시트를 다 같이 선택하여서 어, 선택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시트 이름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이라는 걸 누릅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작업 시트의 색깔이 흰색으로 모두 다 바뀌어지면서 전부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저기 위쪽에 보시면 그룹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이 여러 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 그룹이 있는 상태에서 자, A 열너비, A의 열 이름 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가 나오면 열너비에 가서 1 엔터 눌러서 열너비를 1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B열에서부터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부분까지 드래그 한 다음에 어, 굴림, 글꼴을 굴림 엔터 해서 만들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1 누르 확인해 주시고, 가로 방향 가운데 정렬해서 준비를 맞춰 줍니다. 자, 이제 전체 선택되어 있는 시트를 해제해야겠죠? 시트명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시트 그룹 해제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셔서 제1작업의 B4열, 요 칸 있죠? 요 셀에 오셔서 여기서부터 자료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코드 탭 누르셔서 다음 셀로 입력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창업주 탭, 창업일 탭 이렇게 해서 항목의 이름을 먼저 써줍니다. 자, 창업 비용 가로 열고 원 탭 해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다 안 보이죠? 이 열의 너비를 넓게 해주기 위해서 열의 이름 오른쪽에 있는 요 경계선을 2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열의 제일 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열 너비가 넓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G4에 가서 계속해서 글자를 씁니다. 인테리어 쓰고 나서 보니 경비가 밑에 쓰여 있죠? 그냥 엔터 하시면 다음 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고 경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셀 안에 2줄 이상의 데이터를 들어갈 때는 Alt와 엔터를 눌러서 줄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Alt 엔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산 재료 Alt 엔터 사용 비율 탭 누르시고 지역 비고 됐죠? 자, 여기 그 다음에 항목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으면 이 항목별로 이쪽 방향으로 해서 데이터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한글, 영문은 영문, 숫자는 숫자 이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 형식의 자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고 빨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문자니까 어, 캡슐럭 눌러주시고 K2661 정확하게 데이터를 넣어주세요. 빠지지 않고 순서대로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주.
자, 지금 입력을 다 했는데 한 칸이 모자란다면 어떤 창업주 한 사람이 빠져 있다는 뜻이죠. 그럼 원래 있는 데이터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면 요 두 개의 데이터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처음에 입력할 때 잘 입력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잘못 입력을 했다면 지우고 다시 써도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이동할 범위를 선택을 하고 여기 테두리 부분에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마우스의 모양이 이렇게 사방 화살표 키로 만들어집니다. 자, 마우스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땐 항상 이동,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 기능을 잘 익혀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입력 자, 창업일인 경우에는 날짜를 입력해야 돼요. 엑셀에서는 날짜를 입력할 때는 앞에 년, 그다음 월, 일, 중간에 대시나 또는 슬래시를 넣어서 날짜를 입력합니다. 요게 엑셀에서 날짜를 넣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9년 1월 15일 되어 있죠? 자, 요 날짜는 2019-01-15 엔터 이렇게 다 쳐도 되지만 19-1-15 이렇게 간략하게 입력을 하셔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2-1 엔터 됐죠?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세요. 됐죠? 자, 항목인 경우에는 핫도그, 떡갈비. 자, 그 다음 핫도그를 치려고 할 때 위에 나와 있는 핫도그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핫도그 글자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동 완성. 미리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으므로 얘가 엑셀이 알아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써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자, 떡 쓰면 떡갈비 나오죠? 자, 떡볶이라는 데이터는 위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자, 떡, 여기는 볶기, 떡갈비, 핫도그. 자, 창업 비용, 인테리어 경비는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콤마를 넣지 않고 미리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 하고 나서 콤마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Shift 엔터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엔터 하면 다음 칸. 왼손 검지로 문제지를 짚어가면서 입력을 하게 되면 틀리지 않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된 다음엔 이렇게 블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홈 탭 아마 여러분들 눌러져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홈 탭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컴마 쉼표 스타일이라고 여기 보여질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리마다 콤마가 들어가고 1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국산 재료 사용 비율은 거기 보시면 퍼센테이지 백분율로 쓰여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백분율 데이터는 항상 미리 여기 백분율 요 서식을 미리 정해 주시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 있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백분율 소수 자리를 늘려주고 줄여주고 지금 같은 경우 소수 자리 하나를 늘려줬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고 수치를 넣어보세요. 55 엔터 80 그러면 이렇게 88.5 75.5 10 85 82.5 52.5 됐죠? 이렇게 넣으시고 오른쪽에 원래 숫자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 정렬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다음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의 셀을 하나로 합쳐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셀을 합쳐서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건 여기 위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거기를 눌러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 잘 보시면 셀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네모난 점이 보일 거예요. 이게 이름이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 자, 이 핸들 위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시면 검정 십자가가 나와요. 그때 꾹 눌러서 밑으로 하나 내려보시면 똑같은 서식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다가 자료를 씁니다. 다음 여기는 나중에 계산을 해서 넣을 답을 넣을 곳이고 그 옆에 보시면 위아래를 하나로 합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요 옆에 또 세 개의 셀을 하나로 합쳤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최대 인테리어 경비 그다음에 여기는 코드 탭 2661 인테리어 알트 엔터 정비 자 그러면 입력된 데이터가 다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은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지 자료 입력 밑에 보면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테두리 부분 먼저 해주시면 명확하게 자료가 어느 만큼인지 볼 수가 있죠. 자 테두리는 어디 가서 해주냐면 여기 홈 탭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부분 여기 가서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미리 이렇게 모든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도 굵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안쪽 사각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방금 전에 했던 요 테두리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굳이 화살표 누르지 않으셔도 여기 최근의 것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형태의 테두리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테두리긴 한데 여기는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여기다 두시고 테두리 오른쪽 눌러서 자 여기에 보면 대각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다른 테두리 눌러주시고 여기에 대각선 왼쪽 오른쪽 해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모양이 보일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원하는 테두리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 주황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또 여기도 있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범위도 함께 선택을 하시려면,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그러면 이 부분에 주황색으로 색을 칠해야 돼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페인트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화살표 누르셔서 표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세 번째, 요게 주황색이에요. 클릭. 이렇게 해서 주황색을 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되어 있어요. 셀 서식은 G5에서 G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1,000원을 표시하시오. 예에 보시면 10,000 1,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G에 5에서 12까지. 자, 셀 서식은 우클릭해서 셀 서식 해도 되지만 컨트롤 1번 누르셔서 자, 셀 서식 쉽게 컨트롤 하고 숫자 1번. 자, 요렇게 눌러서 셀 서식으로 정해 봅시다. 컨트롤, 엄지로 컨트롤 누르시고 검지로 1번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셀 서식 여러 가지 서식이 있지만 그 중에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본인이 직접 요 형식을 지정을 해요. 여기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요거는 천 단위마다 콤마하고 0일 때 0을 표시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고 뒤에는 1,000원이라는 글자를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 표 하시고 여기다가 1,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천 단위마다 콤마를 하고 뒤에 1,000원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 정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유형의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시트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세요. 시트 1번 되어 있는 시트명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하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고 두 번 클릭 제2작업 다시 한번 제3작업을 만들어 줍니다. 모든 시트를 선택하시고 A 열너비 클릭해서 1로 만들어 주시고 B열에서부터 화면에 보이는 것만큼 드래그 한 다음에 글꼴을 굴림 엔터 바꿔주시고 11의 가운데 정렬 공통적인 사항이 지정이 다 됐으면 여러 시트를 선택한 거를 해제하시고 해제하는 방법은 시트 이름 하나를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 그룹 해제를 눌러주세요. 자, 제1작업의 B4 자리에부터 자료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코드, 탭, 별명 먼저 항목의 이름부터 적어주도록 하세요. 중국어 한 셀에 여러 줄이 들어간 경우에는 Alt 엔터 하셔서 두 번째 줄 10,000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탭 누르셔서 다음 항목으로 가시고 연비 Alt 엔터 대문자 소문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기록 연비 띄우고 수입 블랭크도 글 한 개의 글자이니 잘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관리 코드부터는 영어이고 지금 대문자로 들어갑니다. HD 1-002 AA 2-102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2 다시 002 혹시 글자가 틀리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입력을 바꿔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고쳐야지 하고 따로 빼놓는다면 어느 부분인지 찾기 힘들어서 더 느려질 수 있어요. 소나타, 뉴, 라이즈. 자, 좁죠? 이럴 때는 이 컬럼의 오른쪽 경계선 부분에서 2번 클릭해 줍니다. 연료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데 혹시 원본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친 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곡과 연비, 주행 기록 모두 다 숫자로 되어 있네요. 드래그 하셔서 문제의 손가락을 짚으시고 숫자를 쳐줍니다. 숫자만 입력을 할 때는 키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키패드가 있을 거예요. 숫자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왼손 검지는 문제의 숫자를 가리키시고 오른손가락으로는 키패드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블록이 미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아래줄 끝에서 엔터를 하면 다음 열의 첫 번째 자료로 오고요. 점은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콤마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실 수 있지만 점은 입력을 해주십니다. 중에서 치면 정확하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입력된 상태에서 쉼표 스타일 이 부분 콤마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연비인 경우에는 드래그 하셔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수 자릿수 늘려주는 이 아이콘을 한번 더 눌러줘서 제대로 된 숫자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는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자연 연비 한 칸 띄우고 이 부분은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세 개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알겠죠? 그러면 비사부터 J의 14까지 묻은 테두리 만들어 주시고 한 번 더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안쪽 네모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여기 병합되어 있는 이 부분은 대각선 방향으로 테두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색깔 부분 합니다. 위에 항목의 이름 갈릭코드 연비 됐죠? 여기 채우기에 들어가서 주황색으로 채우기. 자, 문제를 보시면 H5에서 H12까지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자, 컨트롤 1번 누르셔서 셀 서식이 나오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천 단위마다 콤마하고 km 킬로미터를 넣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천 단위마다 콤마 하시고 그 옆에 큰 따옴표 하시고 km 큰 따옴표 닫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 제대로 입력이 된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거 오른쪽으로 만져주시면 이렇게 해서 자료 입력하는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입력하고 나서는 여기 윗부분에 작업을 해줍니다. 먼저 결제란을 미리 만드시고 제목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란을 이 부분에 만들 건데요. 도장을 넣기 위한 자료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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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개의 열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높이가 좀 높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도장이 쾅쾅 찍힐 부분, 위에는 항목의 이름이 들어갈 부분,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해 놓으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줍니다. 자, 이쪽에 가서 모든 테두리. 자, 그러면 도장이 생길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질 겁니다. 이 앞부분은 원래 너비의 2분의 1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위아래를 병합해 줍니다. 자, 여기다가 자료를 입력하세요. Alt 엔터 인 탭 누르시면 그 다음 란에 커서가 가죠. 담당 팀장 탭 2장 글자체와 가운데 정렬이 이렇게 제대로 된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블럭 지정해서 글자 11, 굴림 11 가운데 정렬했었을 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블럭 지정해서 글자체를 지정한 것이었어요. 자, 여기 다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에 있는 자료를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요. 그냥 옮겨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복사해서 이쪽에다 붙여 넣을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복사하는 방법은 여기 블록 지정한 곳,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시면 여기 복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보여질 거예요. 자, 오른쪽에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 자, 클릭하시고, 자, 보면 어,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그림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확인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나 여기 붙여넣기를 하시면 원래 자리 위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자, 이쪽 오른쪽 부분을 잘 맞춰서 만들어 주시고 혹시 이 부분이 좁다면 3과 4 사이를 약간 밑으로 내려서 넓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제란이 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원래 있던 원본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할 때는 여기 위에 보면 삭제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거기를 한 번에 눌러서 삭제를 해주세요. 자, 이제 이쪽에 제목을 넣을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는 도형은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순서도의 화면 표시라는 도형입니다. 자, 도형은 삽입이라는 명령어 선택하시고 도형 보이시죠? 도형 눌러서 자, 지금 문제형 1번에 나와 있는 도형은 자, 순서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형 순서도 화면 표시입니다. 자, 십자가가 나오면 여기 비열의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결제란 앞부분 이렇게 크기를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자를 맞춰주세요. 그림자는 자, 여기 도형을 선택하면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자, 여기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은 도형에 관련된 메뉴가 나옵니다. 이 중에 도형 효과로 들어가 주세요. 도형 효과, 그림자, 문제를 보시면 오프셋 오른쪽, 자, 여기가 오른쪽에 그림자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프셋 오른쪽 딱 클릭 눌러주시면 여기 약간의 그림자가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지정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홈 탭 누르시고 여기에 굴림 그리고 24 굵게 채우기 노랑 표준색에 노랑 해주시고 글자색 검정 가운데 이렇게 굴림 24 굵게 채우기 노랑 검정색 글씨 가운데 자 여기에 몰려 있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글자를 쓰도록 합니다. 자, 칸이 좁으면 이렇게 글자가 두 줄로 되어서 입력이 됩니다. 이때는 열의 너비를 약간 넓혀주세요. 자, 좁다고 하는 열의 너비를 약간씩 넓혀주시면 장어 변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목 갈재란과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문제용 2번의 결제란과 제목도 만들어 봅시다. 자, L의 4번부터 오른쪽으로 4칸, 위쪽으로 한 줄.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열의 너비를 2분의 1 반쯤 줄여주시고 윗줄과 아랫줄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한 후 문제에 나와 있는 글자를 써줍니다. 담당, 팀장, 이사. 입력이 다 됐으면 결제란을 드래그해서 그림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림으로 복사는 홈탭의 복사 옆에 그림으로 복사 확인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 오른쪽을 잘 맞춰서 놓습니다. 그 다음 제목의 도형을 보시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림자 오른쪽입니다. 자, 삽입 도형으로 들어가서 잘린 위쪽 모서리 클릭하시고 B열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림자 들어간 다음에 옵셋 오른쪽. 자, 홈에 가서 굴립 24 굵게 채우기 노랑 글자색 검정 가운데 글자를 써줍니다. 자, 옆에 있는 결제란은 삭제해야겠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삭제.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면 입력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유효성 검사를 해봅시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코드 B5에서 B12 영역 이게 표시되도록 하시오. 자, H14셀에 이곳이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메뉴에 데이터 탭 눌러주시고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거기를 클릭합니다. 현재는 모든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거를 클릭하셔서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본은 자, 이곳 코드 B5에서 B12 되어 있죠? 이 자리는 B5에서 B12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없던 고셀 오른쪽에 없던 요 화살표 모양이 보여질 거예요.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해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자료가 입력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클릭. 자, 그러면 그 다음엔 E5에서 E12 영역에 대해서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그 데이터 영역을 이름 정의하도록 해봅니다. 자, E5에서 E12, A, B, C, D, 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름을 정의하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이름 정의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ITQ 엑셀에서는 쉽게 이곳에다가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E5 첫 번째 셀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고 항목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엔터.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이 자리에 항목이라고 나와 있고요. 혹시 이 이름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이름을 지워줘야 되는데 어디서 지워주냐면 수식이라는 메뉴에 탭에 가시면 여기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수식 이름 관리자. 이곳에서 잘못되어 있는 게 있다면 삭제를 해주시고 다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유형 2번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이름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H14셀에 관리 코드가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H14셀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해당되는 원본 여기에 커서를 두시고 B5에서 B12까지 드래그. 자, 확인 누르시고 눌러보시고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혹시 영역이 잘못되어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커서를 여기다 두고 잘못된 곳에 셀에 두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보시면 자,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모든 값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모든 값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꾸시고 다시 여기 목록 하셔서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를 다시 제대로 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F5에서 F12 영역에 중고가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도록 합니다. F에 5에서 F12. 자, 여기 이름 정의하는 곳에 가셔서 중고가 엔터. 됐죠? 자, 수고하셨습니다.